사람이 너무 이제 화가 나니까 주변 분들한테 짜증내고 네. 이제 막 화풀이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분노 단계에 들어서신 분이라고 네, 생각하시죠. 제가 그래요, 교수님. 지금 제가 그렇게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교수님. 갈 길이 네. 있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천 성모 스페셜 3부작 중 2부 코로나 블루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저는 1부에 이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궁금한 걸 여쭤보고 또 답변을 대신 들어드릴 이야기 친구 강신욱입니다. 2부에서는 코로나 블루로 인해 우울해진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허유정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항상 진료실에서만 뵙다가 네. 이렇게 진료실에서 또 정신건강의학과는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네. 내원객들도 많고 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네,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저희 교직원들 보면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교직원 여러분.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허유정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교수님, 저희 나우 안녕 오시면 네. 1부에 김윤정 교수님도 그러셨고 네. 제가 드리는 네. 공식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진행 중인 코로나 시대 사시면서 네.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으로 네. 어떠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죠. 네. 좋습니다. 네. 저희 과는 사실 이제 여러 개 과들 중에서 네. 정말로 급격하게 환자 수가 늘어난 과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러한 것들을 좀 체감하면서 이제 많은 환자분들을 보느라고 조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교수님도 이렇게 달라진 삶을 체감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인천 성모병원 교직원들을 네. 대상으로 또 우울증 진단을 해보았습니다. 우울증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우울감을 느끼는 정도에 대해서 저희가 진단을 해봤는데요. 통계 보셨죠, 교수님? 네. 정말로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우울감하고 또 무기력감, 뭐 매사에 좀 흥미를 잃었던 것 같은 느낌들 그런 것들을 많이 좀 호소를 하셨었어요. 그렇죠, 네. 교수님. 그럼 이분들이 다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서 교수님 진료를 보거나 해야 되는 건 아니죠? 네, 아닙니다. 이제 이분들이 뭐 다 저한테 오셔서 이제 뭐 우울증 진단을 받고 뭐 약물 치료를 받고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네네. 사실 이렇게 변화가 큰 시기에는 이제 누구나 다 일시적인 어떤 우울감이라든지 무기력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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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일시적인 거니까 아직 우울증의 단계까지는 온 게 아닌 거네요, 교수님.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이제 코로나 블루라는 얘기를 굉장히 좀 맞습니다. 많이 하는데요. 코로나 블루라는 것들은 이제 네. 코로나하고 이제 우울감을 듣다는 블루를 합친 어떤 신조어라고 할 수 맞습니다.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정신과 선생님들이 우울증이라고 얘기하는 것들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네네. 네. 우울증은 굉장히 의학적인 질환이고 우리가 2주 이상 지속적으로 우울감들이 나타나고 네.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직장에 출근하시지 못한다거나 네. 혹은 뭐 학생이라면 학교에 가시지 못한다거나 이런 심각한 지장을 받을 때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네. 대다수의 교직원분들은 사실 저까지 찾아오실 필요는 없으시죠. 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우울감이 좀 들거나 또 막 이렇게 일상에서 좀 힘든 일이 있었을 때는 네.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따뜻한 나라로 제가 네. 훌쩍 여행을 떠나서 네. 2박 3일 뭐 지내고 오거나 네. 그럴 일이 많은데요. 사실 네. 그런 것도 불가능해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네. 해외여행 못 갔던 에피소드들도 교수님이 많이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을 좀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코로나 좀 덜 확산될 때 그냥 몰래 다녀올 걸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행을 못 가니까 정말로 이제 울분과 화가 난다. 뭐 이런 표현들도 많이 좀 해주셨어요. 저만 여행 못 가는 병에 걸린 그런 게 네. 아니었네요. 네, 그래서 네, 네. 네.
에피소드들 보시면서 좀 교수님이 깜짝 놀라셨던 것도 있으셨다고요. 전문성 있게 뭔가 본인의 감정을 전문 서적들 찾아가면서 질문을 남긴 분들도 있으셨다는데요. 어떤 분이셨을까요? 네,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코로나19에 대해 타협 단계까지 온 것 같아요. 방구석에서도 그냥저냥 휴일을 보내는 삶을 살게 되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퀴블러-로스라는 이제 학자 얘기를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단계로 이제 부정, 분노, 공포, 타협, 수용을 언급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나는 한 타협 정도의 단계에 들어선 것 같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었죠. 코로나 이전처럼 뭐 여행도 못 다니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견디기 힘들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는 거죠. 맞아요. 이게 이분이 이제 죽음을 받아들이는 5단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이 5단계를 좀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부정만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거 별일 아니야. 내가 설마 걸리겠어? 이러면서 이제 자유롭게 여행 다니고, 식사도 밖에서 마음대로 하고, 뭐 이러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 현실을 부정하는 이제 그런 단계고.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상황이 너무 이제 화가 나니까 주변 분들한테 이제 짜증내고, 이제 막 화풀이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분노 단계에 들어서신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그래요, 교수님. 지금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교수님. 아직 갈 길이 멀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잘 수용한다는 게 무엇인가라는 이제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던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잘 수용한다는 거는 뭐 그냥 포기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또 불가능한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찬찬히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잘 수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성숙한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받아들여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찾아보는 단계인 거죠. 그런데 사실 말처럼 쉽지는 않죠. 맞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교수님. 그래서 교수님, 코로나19를 맞이하는 어떤 성숙한 단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안전하게 이제 내가 이제 바라는 바를 할 수 있는 거를 고민해 보는 거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요새는 이제 온라인 기반의 여러 가지 뭐 홈 트레이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렵긴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시도해 보신다거나 혹은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욕구들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줌이라든지 그렇죠. 여러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실 수 있겠죠. 여러분, 여기서 솔루션 한 가지 지금 등장했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언택트 공간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적응해 나가는 것, 성숙한 의식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어떤 불안감에 대해서 교수님께 여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기관이 문제가 생기니까 너무 불안하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 어떻게 공감이 가세요, 교수님? 어떠십니까? 당연히 공감 가죠. 맞아요. 그래서 근데 또 요즘처럼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 있는 시점에서는 사실 조심을 한다고 해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감염될지 잘 모르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불안한 느낌들을 가지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도 이제 평정심을 잘 유지하는 게 필요할 텐데요. 보통은 우리가 마음을 이제 과거에 둘수록 이제 지난 날에 대한 후회라든지 이런 것들에 자꾸 이제
주위가 감으로써 이제 우울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좀 이렇게 미래에 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그 미래라는 걸 우리가 늘 알 수가 없잖아요. 네. 누구도 이제 내가 앞일을 어떻게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많이 두다 보면 사실 그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마음은 지금 현재 두는 게 좋다라고 근데 얘기하죠. 교수님, 네. 저는 네. 그렇게는 못 살 것 같습니다. 아, 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네. 삶을 사냐 하면 과거에 잘못했던 일을 오늘 끄집어내서 걱정을 하다가 이게 내일 또 반복되면 어떡하지? 내일도 걱정을 하고 불안해하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사실 저 같은 분들이 또 많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교수님? 그렇죠. 대부분의 분들이 또 그 미래나 혹은 네. 과거에 마음을 두고 많이 살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마음을 지금 현재 두는 것들은 연습이 좀 필요한데요. 맞습니다. 아주 작고 간단한 것부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숨을 쉬고 계신데, 네, 네. 코에 바람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느낌, 네. 네, 그리고 뭐 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네. 느낌이라든지, 그렇죠. 네, 그리고 뭐 흉곽이 뭐 팽창했다가 줄어들었다 하는 줄어드는 느낌이라든지, 느낌? 네, 네. 그런 데에 집중을 해 보실 수 있고요. 아니면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행위에 집중하는 걸 해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설거지를 할 때 그렇죠. 우리가 뭐 설거지할 때. 그 내 손의 움직임이라든지 비누 거품이 이제 이렇게 퍼졌다가 이제 물에 씻겨서 이제 그 줄어들 때 움직이는 모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라든지 뭐 이런 데 집중해 보는 것들. 굉장히 단순한 것들이네요, 네. 교수님. 정말로 단순한 건 이제 걷는 거 있죠. 네. 걷는 거. 예를 들어서 오른발 왼발이 이제 교차하면서 네, 나가잖아요. 네. 그때 바닥에 발바닥이 닿는 느낌들. 네. 그런데 가만히 그냥 집중해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잡념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렇죠. 내가 또 잡념이 들었어. 네. 그냥 그런 것들을 그냥 알아차리고 다시 이제 걷는 데 다시 집중하는 시작하는. 것들. 네. 네. 이런 간단한 것들을 하다 보면요. 네. 그래도 이제 그 마음의 평화로움과 맞습니다. 잠시나마 휴식들을 느끼실 수 있어요. 음. 그래서 그 외에도 많아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컬러링북 같은 것들. 그렇죠. 네. 색칠하는 거. 네. 혹은 뭐 뜨개질. 네. 네. 뜨개질 어떤 하시는 분도 분들은 있으시고. 뭐 정리정돈을 하는 것들, 네. 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마음을 이제 고요히 생겨 나가면서 지금 현재의 어떤 행위들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두 번째 솔루션이 나왔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들 중에 사소한 것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보고 그 짧은 순간순간 동안 힐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수님 또 들어온 질문들 중에 저희가 좀 무겁게 네. 다가가 볼 질문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맞아요. 원내에서 근무하고 병원 교직원으로서 병원 직원들로서 많은 부분들 고생하시면서 그런 스트레스에 대한 에피소드들을 네. 전해주신 분들도 많으셨다고 맞아요. 하는데요. 네. 하기 어렵고 좀 부담스러운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이제 어떤 분들은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이 이제 네. 코로나 이후에 짜증이 좀 늘어서 좀 걱정이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병원에서는 의료진에게 더 주의를 해야 하고 우리가 네. 의료진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느껴야 하고 그렇다라고 요청을 하지만 그렇지만 또 사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늘어난 업무량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되게 좀 속상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울분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라고 표현을 그런 의견들이 있으셨군요. 해주셨어요. 사실 익명으로라도 교수님 이렇게 써주시기가 힘들 텐데 맞아요. 많은 네. 분들이 작성을 네. 해주셨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교수님 근로자로서 네. 뭔가 의료인으로서 네. 해방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점에서 뭔가 발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죠, 교수님.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가져야 되는 무거운 어떤 책임감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인지 잘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네. 사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굉장히 많은 직원분들이 이제 이전에는 없던 업무로 고생들을 하고 계시죠. 네.
뭐 가령 이제 안심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늘 이제 그런 맞습니다. 검사 전후로 이렇게 소독들을 해주시는 이제 미아부 직원분들이 있으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침에 늘 이제 출근해서 보면 이제 네. 병원 정문에 행정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이 뭐 열 체크라든지 맞아요. 그 네. 뭐 확진자랑 접촉력이라든지 방문력이라든지 늘 번거롭게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일들을 돌아가면서 하시는 것들을 보고 있고 네. 그 사실 이게 세상에 없던 일이잖아요. 이제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만들어야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이제 분들이 이제 불만과 뭐 이렇게 시행착오와 이런 것들을 호소할 때 이제 그런 맞습니다. 것들을 또 다 듣고 있어야 하는 어떤 네. 감염관리실 직원분들이라든지 네. 뭐 그 외에도 제가 진짜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어떤 고충이라든지 수고를 좀 네. 알아달라고 저희도 이제 병원 이제 경영진과 이제 고직자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해 네. 주세요, 교수님. 아예 이 자리를 빌어서 네. 교수님이 네. 대표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 또 다 듣고 계시니까 한 번 더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병원장님을 비롯한 저희 보직자 여러분들, 네. 저희 직원들이 좀 수고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아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물론 저는 못하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 또 안심진료소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은 환자분들이나 환자 보호자분들은 사실 이해는 가요. 몸이 아프고 맞아요. 네. 상황이 힘드니까 맞아요. 짜증을 네. 내시는 경우도 네. 있고 심하면 나아가서 폭언까지 하시는 맞아요. 경우도 네. 있는데 이런 경우들도 어김없이 올라왔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게 저도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안심진료소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보면은 이제 그런 그 폭언과 막 이런 것들을 그렇죠. 듣고 있는 직원들을 만나게 돼요. 이제 저 역시도 간간히 좀 그런 일들을 그렇죠. 경험하게 되기도 교수님께도. 하고요. 네. 네. 그러면 진짜 힘들죠. 네. 네. 사실은 이제 내가 이러려고 여기 와 있나 막 이런 네. 생각들도 들고 그렇죠. 근데 사실 뭐 그러시는 이유들이 이해는 가죠. 사실 계속 뭐 검사를 해야 하고 맞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또 얼마나 불편하고 번거로우시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그러는 걸 저희들이 또 다 조율하기 어려운 측면들도 있지만, 네. 우선은 저는 동료들끼리라도 이제 그렇게 이제 뭐 불편하고 힘든 상황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서로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맞습니다. 당연히 이제 저 사람의 일이겠거니, 네. 저 사람은 저게 일이니까 그냥 저렇게 앉아서 그냥 듣고 있겠거니, 네.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네. 서로를 어떤 기계의 부속품처럼 맞아요. 여기는 거네요. 네. 본인도 기계, 네. 상대방도 그쵸. 기계. 그러니까 네. 맡은 바만 하면 된다. 네.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맞아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러면 사실 굉장히 좀 서로를 이렇게 약간 인간이 아닌 뭐 맞습니다. 이런 것들로 보기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정말로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짜증도 더 늘어나게 되고 네. 뭐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하는 일들이 사실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잘 알고 존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너무 마음을 잘 어루만져 주셔서 왜 또 옆에서 알아주면 더 울컥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교직원분들이 벌써 네.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련교육팀에서는 나와 우리의 안녕이라는 교육 네. 프로그램 이렇게 만들어서 교수님과 1부, 2부 해가지고 네.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앞으로는 더 좋은 교육으로 좀 더 정확한 정보들로 정확한 이야기들로 여러분들 마음에 가서 닿을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좀 더 힐링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오고자 합니다. 교수님 그럼 여기까지 코로나 블루 관련된 에피소드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사 한번 다 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나의 안녕이라고 하면 교수님께서는 우리의 안녕이라고 하면서 나우 안녕 하면서 손 흔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교수님. 자, 나의 안녕이
우리의 안녕. 나우 안녕. 나우 안녕.